제일 먼저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건 바로 레이어겠죠. 이제 우리가 어저께 배운 대로 레이어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한글로 세팅하셔도 되고 영어로 세팅하셔도 돼요. 저는 이제 영어로 세팅하는 걸 조금 더 좋아해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고 조금 편해서요. 한영키 누르는 게 귀찮아서요. 6개 일단 만들었습니다. 컬러부터 맞춰보죠. 1번, 2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7번. 자, 1, 2, 3, 4, 5, 7번으로 색상을 먼저 맞추었습니다. 이건 제가 맞추는 방법이에요. 제가 맞추는 방법입니다. 근데 곰곰이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맞추는 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합리적인 것 같더라고요. 자, 보실까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현재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실내 건축을 하잖아요. 건축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선이 뭘까요? 중요도가 가장 높은 선. 그게 바로 중심선입니다. 얘를 그래서 1번 색상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단면선이요. 얘가 그래서 레드가 되는 거, 옐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감선이요. 그 다음에 치수 문자가 됩니다. 이게 잘못 들어갔네. 이게 그린인데 얘가 사이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칭선. 그 다음에 인면선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가 7번이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요. 순서대로. 이게 지금 제가 적어 놓은 게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시험 볼 때 쓰는 레이어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산응용 건축제도에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작업을 할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면 마감선이나 해칭선이나 요게 조금 달라져요. 실무에서 쓸 때는 마감선이 그린이 아닙니다. 보통 마감선이나 해칭선은 블루를 써요. 파란색을 마감선이나 해칭선으로 씁니다. 그럼 그린은 어떤 거 쓸까요? 가구요. 가구 같은 거 그린을 씁니다. 제가 색상을 쓰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명도 값을 활용하는데 명도가 높은 것은 툭 튀어나와 보이고 명도가 낮은 건 쏙 들어가 보인다고 했어요. 노란색이 명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 제일 툭 튀어나와요. 그게 벽선이에요. 단면벽이 그래서 노란색이 되는 겁니다. 인면벽이 화이트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명도가 높은 색입니다. 그러니까 튀어나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나 이 파란색은 해칭선이에요. 바닥 패턴을 그릴 때 사용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쑥 들어가요. 그럼 그 중간쯤 어디 걸려있는 색이 있겠죠. 그게 그린과 사이안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린과 사이안, 그 다음 마젠타는 가구로 많이 써요. 가구나 치수 등에 많이 응용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세팅해 놓고 시험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시험 볼 때 이렇게 세팅해서 썼는데 실무에 나가면 어떻게 하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잘 모르잖아요. 프로젝트 딱 들어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너 칼라 뭐 쓰니? 라고 팀장님이 물어봅니다. 칼라 이거 써? 라고 얘기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얘기를 안 해주면 거꾸로 물어보시면 돼요. 팀장님, 레이어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규칙이 있나요? 규칙 없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지금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물어보면 시험 볼 때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름을 맞추면 돼요.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텍스트, 해치, 엘리베이션. 자, 이런 식인 거예요. 중심선은 영어로 하면 센터죠. 단면선은 컬럼입니다. 마감선은 피니시예요. 치수 문자잖아요. 디미로 써도 되고 문자로 이렇게 써도 돼요. TEXT잖아요. TEX 쓰지 말고 TXT라고 쓰셔도 돼요. 해칭선은 영어로 해칭이 HAT입니다. 인면선은 영어로 엘리베이션이에요. ELEV라고 하는데 ELE라고 쓰면 어려우니까 그냥 ELEV라고만 써도 충분히 다 알아들어요. 한영 키를 자꾸 왔다 갔다 하려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쉬운 영어로 그냥 써요. 많이 쓰는 건 외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선의 색 모양을 맞춰야 되겠죠. 로드, 자, 센터.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모두 불러와야 돼요. 히든도 불러와야 되고 배팅도 불러와야 되고 요만큼 더 있어야 되겠죠. 아직 쓸 일은 없지만 요만큼만 더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어를 세팅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 더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선의 굵기인 거죠. 자, 0.1이 없어요. 가장 얇은 게 0.1, 그 다음이 뭐 0.3, 그 다음 0.5인데 여긴 0.1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중심선은 0.2입니다. 중심선은 0.2고요. 단면선은 0.4고요. 마감선 0.2고요. 문자 0.3입니다. 해칭선이 0.1이고요. 근데 0.1이 없습니다. 그죠? 0.09 맞추시면 돼요. 0.13하고 0.09하고 누가 더 0에 근접했나요? 0.09잖아요. 그죠? 0.09는 0.01만 더 하면 돼요. 0.13은 0.03을 빼야 되는 거죠? 네. 0.09 쓰시면 돼요. 엘리베이션은 0.3입니다. 선의 굵기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만약에 선의 굵기를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아이콘 중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없는 분도 있어요. 이 아이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나요? 혹시 없나요? 이게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건데 화면 오른쪽 제일 끝에 가면 이렇게 선 3개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보셨냐면 모바일 웹이요. 모바일 웹에 보면 얘 딱 누르면 메뉴가 쭉 나와요. 마찬가지 얘를 딱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나와요. 누르면 메뉴가 나옵니다. 오른쪽 제일 하단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인데 커스터마이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라인 웨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러면 조금 더 잘 보일까요? 여기 라인 웨이트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얘를 체크하시면 나옵니다. 아이콘이. 요걸 체크하시면 화면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나와요. 여기 라인 웨이트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선의 굵기가 들어가져요. 기본값은 0.3mm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어에다가 선 굵기를 딱 주고 얘를 딱 누르면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래요. 이유가 이거 기본값이 0.3mm라 그렇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라인 웨이트 세팅이라고 나옵니다. 설정값이에요. 저 바이 레이어로 놨고
0.2mm가 선 굵기가 얼마나 굵으냐 얇으냐, 굵게 보이느냐 얇게 보이느냐, 거의 저 맥시멈으로 놨어요. 0.2mm를. 그래서 선의 굵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유가 0.2도 0.1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선의 굵기를 두껍게 놨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우리가 이제 도면을 그릴 수 있겠죠? 자, 선을 길게 그리라 그랬어요. 길게 그릴 겁니다. 명령어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X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선 관련 명령어가 있고 원 관련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가 이렇게 두 개예요. 선에 관련된 명령어, 원에 관련된 명령어. 뭐 X라인이나 레이나 라인은 맨 앞으로 뺄까요? 라인, X라인, 레이, 렉탱글,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 그 다음에 폴리곤, 정다각형 그리는 명령어. 네.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있어요. 원 관련된 명령어는 우리가 공부한 서클, 아크, 타원, 그 다음에 도넛, 그 다음 스플라인, 요 정도 있어요. 드로잉 명령어들 중에 한 요런 정도씩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P라인이라든지 M라인 같은 명령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드로잉 명령어 중에 폴리라인이나 멀티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는 고급 명령어니까 빼겠습니다. 고급 명령어 빼고 초급 명령어, 우리가 익혀야 될 초급 명령어가 이렇게 있어요. 몇 개 안 돼요. 드로잉 명령어 몇 개 안 돼요. 나머지 모디파이 명령어입니다. 수정하는 명령어들이에요. 자, 그 중에 이 두 개, X라인하고 레이라는 명령어가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어떤 명령어라고요? 무한대의 선을 그릴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X라인은 영어로 하면 컨스트럭션 라인이라고 해서 그냥 무한대의 선이에요. 레이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빛이죠. 햇빛 할 때 빛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역하면 반무한선입니다. 반만 무한대로 가는 선. 자, 보세요. X라인. 자, 그러면 얘가 스페이시파이 어포인트. 점을 입력해 달래요.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스루 포인트, 통과점을 물어보네요. 자, 보이시나요? 지금 통과점 클릭해 주니까 제가 30도 단위를 클릭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가는 선이 그려졌나요? 네. 앞뒤로 내가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좌우로 혹은 위아래로 무한대로 가는 선입니다. 얘는 그 리밋이 없이 그냥 무한대로 가는 선이에요. 네, 놀랍게도 이걸로 끝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레이는 반만 무한선이에요. 스타트 포인트, 스루 포인트.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딱 반만 무한대로 가는 선이죠. 자, X라인 보시면 옵션이 이렇게 다섯 개나 있어요.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바이섹트, 옵셋. 이 중에 두 개를 지우세요. 세 개만 쓰는 겁니다. 호리젠탈, 버티컬, 앵글 이렇게 세 개만 쓰시면 돼요. 자, 호리젠탈이 뭐예요? 수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버티컬은 수직이란 뜻입니다. 수직으로 가는 무한대의 선. 앵글은 내가 지정한 각도, 여기에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5도. 그러면 내가 지정한 각도로 가는 무한대이선. X라인 그리고 0도 하나, 90도 하나. 무한대이선을 그리면 돼요. 그 다음 레이어 바꾸고, 자, 서클. 여기 교차점에서 반지름 7인 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이렇게 시작되는 여기에요. 여기에 열십자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에서부터 20mm 떨어져 있잖아요. 옵셋 20m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사실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요만큼이 7mm예요. 반지름이 7이니까 여기까지가 7mm입니다. 근데 여기에 원이 있는데 이 원의 반지름도 7mm입니다. 그러면 7mm, 7mm, 14mm란 얘기인 거죠. 옵셋 7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색상을 싹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서클 반지름 7mm, 옵셋 7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색상 싹 바꾸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이렇게요. 마찬가지 여기도 요만큼 필요 없단 말이죠. 필요 없는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내가 나중에 한 번에 다 정리해야지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즉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나중에 선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요? 늘리면 돼요. 그 다음 이 끝선 여기서부터 77mm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77mm. 서클 반지름 10mm. 자, 그때그때 정리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 근데 이 선으로부터, 이 중심선으로부터 이 위쪽까지 61mm가 떨어져 있습니다. 옵셋 61mm. 아이고. 네, 옵셋 61mm. 이 선으로부터 이렇게 61mm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정리. 자, 그 다음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2mm, 35mm 이렇게 떨어져 있답니다. 옵셋 32mm, 다시 35mm. 여기네요.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점, 바로 여기에 반지름 10mm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 속성을 빨리 바꿔 볼까요?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이 50인 원. 트림 경계를 지정해 주는 게 이럴 때는 더 좋아요. 서클, 아니 다시 트림.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 필요 없는 선은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얘도 삭제. 이 중심선에서부터 15mm 위로 올라갔습니다. 옵셋 15mm. 바로 여기에 반지름 12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서클 여기에 반지름 20인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죠. 이 원에 접하면서 이 원에 접하는 원이죠. 선이죠. 그러니까 오스냅 뭐를 체크하면 돼요? 탄젠트라는 오스냅을 체크하고 센터는 뺍니다. 이해되셨나요? 탄젠트 같은 경우는 후순이에요. 제일 나중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탄젠트하고 쿼드란트하고 센터하고 같이 있으면 쿼드란트가 제일 먼저 잡히고요. 그 다음 센터 잡히고요. 그 다음 탄젠트 잡혀요. 그러니까 내가 탄젠트를 쓸 거예요. 그러면 다른 원과 관련된 오스냅을 끄셔야 돼요. 자, 라인 적당히 요 정도 어디를 적당히 찾으셔야 돼요. 클릭, 그 다음에 클릭. 잘못 갔네요. 클릭, 제대로 갔네요. 다시 라인, 클릭, 클릭.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경계 지정해서 자르는 걸 자꾸 연습해 두세요. 그 다음, 자, 이 선에서부터 이 왼쪽으로 10mm 떨어져 있는데 높이는 어떤가요? 값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예요? 5mm요. 그래서 옵셋 중심선이 5mm 옵셋 되는 겁니다. 10mm 옵셋, 5mm 옵셋 이렇게요. 반지름 5mm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중심선 지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이 선에서부터 여기 있는 선까지 싹둑 자르고 같이 자르고 자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중심선을 정리하면 원의 모양이 원래 모양이 나오겠죠. 먼저 중심선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그릴 건데요. 보시면 원이 6개가 있어요. 그죠? 360도 한 바퀴 동안 6개 있습니다. 그러면 원과 원 사이의 간격은 60도입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왼쪽 거 같은 경우는 0도, 30도, 90도 이렇게 가는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0도, 60도, 120도 이렇게 가면 됩니다. 뭐 어쨌든 둘 다 X라인 30도, 90도, 150도 그러면 기본은 다 그렸습니다. 그 다음 서클 제일 바깥쪽이 반지름 55네요. 네, 얘가 이렇게 되는군요. 우리 라인 타입 LT 스케일 좀 바꿔볼까요? 0.3으로 조금 더 작게 보이는 거죠. 그죠? 지금 축척이 1이죠. 제가 LT 스케일 할 때 뭐라고 했었나요? LT 스케일 값은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이 적당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2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축척이 1대 1이죠. 그러면 LT 스케일 값은 얼마면 돼요? 0.5에서 0.3 사이가 되면 무난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다시 서클 반지름 40 각각 교차점에서 원을 그리면 됩니다. 반지름 6.5 레이어를 바꾸고 할까요? 그 다음 반지름 1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20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꿔주고 3.5 자 됐나요? 자 이때 선이 너무 길잖아요. 중심선이 너무 길잖아요. 적당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중심선의 경우 대략 선의 가장 끝에서 한 3mm에서 5mm만 더 나가면 돼요. 3mm에서 5mm 정도. 그러니까 옵셋 5mm 이래놓고 트림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지우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지우면 돼요. 다시 X라인 여기 끝점만 잡히네요. 교차점에서
30도 아니구나 60도면 되네요. 60도 90도 이렇게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서클 반지름 40 그 다음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10 다시 서클 반지름 20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 중에 트림으로 이 안쪽을 다 지우면 돼요. 자, 서클 여기서부터 적당히 요만큼만 그리고 트림으로 싹 지우면 자, 되겠죠. 서클 가운데 원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반지름 20짜리 그 다음 서클 반지름 4 다시 서클 반지름 5 그 다음 트림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춰주고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 옵셋 어떻게 할까요? 5mm 트림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선들은 자, 지우고요. 그리고 보시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죠? 네,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맞춰주시면 해당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먼저 레이어를 바꾸고요.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얘가 이제 기본이겠죠. 그 다음 서클 레이어도 바꿔야 되겠고요. 보면 반지름이 11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지름이 11이고요.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26mm입니다. 요게 뭐냐면은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 열쇠 구멍이라는 뜻이에요. 키홈인데 이 키홈의 의미가 뭐냐면 이 기구를 여기다 축을 꽂아 가지고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기구가 같이 돌아가요. 근데 그냥 축을 꽂아서 돌리면 헛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홈을 팝니다. 그리고 이 축에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홈을 파요. 그리고 여기다 쐐기를 딱 박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축이 돌아가게 되면 여기 가운데 있는 쐐기가 있기 때문에 쐐기도 같이 돌아가요. 그리고 그 위에 구멍에도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동력을, 힘을 온전히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키가 됩니다. 이 키 구멍이에요. X라인 호리젠탈 그 다음 교차점에다 맞춰 놓고 옵셋 26mm 얘는 지워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키홈의 폭이 6mm입니다. 옵셋 3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 그때그때 바꾸고 트림
서로 경계가 되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트림하기가 쉬워져요.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서클 반지름 19.5mm, 다시 서클 반지름 25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바꿔주고요. 서클 다이아메타 95mm, 이렇게 생겼네요. 요만하네요. 옵셋 150, 수직선을 이렇게 150 옮겼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또 그릴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얘보다 조금 더 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중심선 조금 더 길어야 된다고 했어요. 옵셋 5mm, 트림, 그리고 잘라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홈이 파여져 있는데 홈의 폭이 얼마냐면 7mm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서클을 그리는데 다이아메타가 7mm가 되는 거죠. 옵셋 7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후딱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다시 여기에서 5mm 옵셋합니다. 옵셋 5mm. 그대로 그냥 옵셋 하시면 돼요. 얘는 가상선이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자, 5mm 한 얘는 지웁니다. 그럼 이제 이게 기본 모양이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냐면, 자, 보시죠. 여기에 호가 이렇게, 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원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걸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가장 원초적인 방법, 하나는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옛날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보시죠. 중심이 여기 어디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 점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22란 뜻이에요. 여기 어디를 이렇게 통과하는 거죠. 마찬가지, 이 중심에서 여기 점까지도 거리가 22입니다. 맞죠? 그럼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를 중심 삼아서 원을 그리면 원이 이렇게 통과하겠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 점에서부터 여기도 22, 여기도 22, 여기도 22, 여기도 22란 뜻이죠. 맞나요? 자, 여기서 다시 원을 그립니다. 그럼 대략 여기 어디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22, 그러니까 여길 기준으로 22, 이렇게 22 떨어져 있는 거죠. 전부 다. 그러면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에서 원을 그리면 여기도 지나가고 여기도 지나가는 원이 그려지겠네요. 네, 예전에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22, 서클 22. 교차점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쪽에서 그리면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졌나요? 트림으로 지우면 돼요. 제대로 안 맞았네. 이제 제대로 맞았었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아크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호 그리는 명령어예요. 여기에 보면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얘를 쓰시면 돼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엔터. 되나요?
근데 얘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얘 방향 조심해야 됩니다. 제 방향을 거꾸로 그릴 거예요. 시작점, 끝점, 반지름 22. 어떻게 되나요? 원의 방향이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어디가 시작점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처음 클릭한 점을 기억하세요. 처음 클릭한 점, 처음 여기 클릭했습니다.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를 처음 점으로 클릭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첫 번째 점을 기준으로, 자, 보세요. 아크. 자, 머릿속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죠? 머릿속에 이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딱 감싸주면 돼요. 오른손을 이렇게 딱 감싸줘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 있죠?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이렇게 감싸지는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갖다 대보세요. 그러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22. 또는 서클 22, 서클 22, 서클, 그 다음 트림. 뭘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요만큼씩 잘라내야 되겠죠? 펜스, 다시 펜스, 그 다음 트림. 여기는 원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 원을 기준으로 엔터. 안쪽 선들을 잘라나가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확인. 보세요. 어디서 교차하고 있나요? 어디서 접하고 있나요? 이 중심 위에서 접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트림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짜투리가 남을 이유가 없죠.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확인 안 하고 하면 짜투리 남을 수 있어요. 짜투리 선이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짜투리 선이 도면에 출력이 돼요. 자, 그럼 만들어졌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이 오른쪽 거는 30도 간격이에요. X라인 30도씩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서클 반지름 60. 얘도 옵셋 5mm. 얘도 그럼 이제 적당히 트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서클 제일 안쪽부터 볼까요?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1mm, 옵셋 2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맞춰주시고 적당한 위치에서 먼저 한번 트림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각이 다 경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트림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옵셋 알아? 안되네요. 자, 15mm네요. 옵셋 15mm 선 연장하면 익스텐드 여기네요. 자, X라인 버티컬 중심점이 여기 있는 거죠. 호리젠탈 중심점이 여기 있는 거죠.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을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원을 그리셔도 돼요. X라인 버티컬 옵셋 15 서클 중심에서부터 교차점까지 이렇게 그냥 원을 그리셔도 되고 이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옵셋 17.5mm 서클 반지름 6mm 서클 반지름 8mm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오스냅을 체크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 탄젠트에서 탄젠트 탄젠트에서 탄젠트 전부 다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선을 연결하시면 돼요. 자, 이때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 교차점은 안 넘어갔네요. 자, 이쪽은 여기도 안 넘어갔네요. 그럼 트림으로 자르면 되겠네요. 펜스 다시 펜스 펜스 그 다음 서클 53.5 옵셋 12mm 전부 다 12mm씩 옵셋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매치 프로퍼틱스로 속성을 일부 바꾸어 놓습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일부만 이렇게 바꿔 놓으면 돼요. 그 다음 이 원 안쪽은 다 트림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원 바깥쪽을 펜스로 다 트림해 버리면 이런 식으로 트림하면 모양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완성이 됐네요. 이 과제물은 X라인이 아니고 레이를 쓰는 겁니다. 레이는 반무한선이었죠. 이렇게 반만 가는 겁니다. 0도, 180도, 60도, 270도에서 300도로 이렇게 반만 그리시면 돼요. 서클 다이아메타 30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80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자 서클 옵셋 5mm 하나 더 그린 거죠.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그러면 쓸모없는 선들은 다 정리한 거고, 모양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라인을 그리는데,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는데, 조그만 원에서 이 큰 원으로 이렇게 탄젠트를 그립니다. 이렇게 큰 원으로 이렇게 그려요. 조그만 원과 이 조그만 원 있죠? 이 큰 원이 탄젠트로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옵셋 5mm 5mm씩 다 옵셋 하시면 돼요. 나머지 서클 TTR입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4. 빨리 해볼까요? 서클 TTR 서클 TTR 서클 TTR. 네,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다시 서클 트림으로 필요 없는 거 다 지워내면 되겠고요. 자, 이쪽은 역시 마찬가지로 서클 TTR로 반지름 2. 트림으로 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가 조심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잘랐는데 여기 짜투리 남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런 짜투리 선까지 깔끔하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트림. 그래서 이렇게요. 맞나? 네. 잘라내고 다시 트림. 깨끗하게 트림 된 거 맞죠? 트림 경계를 제대로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 서클 TTR 다시 서클 TTR.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바깥쪽 자르고 안쪽 자르고. 펜스로 먼저 바깥쪽을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안쪽 자르면 됩니다. 완성됐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물론 중심선으로 바꾸고요. 가장 안쪽부터 나가보죠. 반지름 9mm, X라인 버티컬 옵셋 22mm, 옵셋 2.5mm. 트림으로 적당히 자르고 필요없는 거 지우고 다시 트림으로 경계 지정하고, 네,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깔 지정해주고, 그러면 제일 안쪽 됐습니다. 다시 서클 반지름 19.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여기 11짜리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지름 10짜리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야 되는데 그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옵셋 10mm, 서클 10mm. 자,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똑같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m인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죠. 원을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X라인, 버티컬, 옵셋 10mm, 서클 10mm.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투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포인트가 지름의 양 끝점이라 그랬죠? 골뱅이 20만큼 0도 맞나요? 서클 투포인트 얘가 이쪽 방향으로 20 맞습니까? 서클 투포인트 이쪽 방향으로 20, 서클 투포인트 이쪽 방향으로 20. 자, 그리는 방법 이해되시죠?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쓰시면 되겠고, 서클 TTR 접하고 30, 트림, 다시 트림, 다시 또 트림. 여러 번 트림 여러 번 해줘야죠. 서클 TTR 트림, 서클 TTR 트림, 서클 TTR 트림. 자, 하나 됐고요. 그 다음에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 다시 또 볼까요? 옵셋 30, 옵셋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 다시 또 볼까요? 옵셋 30, 20, 서클 반지름 40, 트림, 옵셋 11mm.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서클 TTR 반지름 5mm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려야지 돼요.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TTR 반지름 5, 트림, 서클 TTR 반지름 5, 트림, 서클 TTR 트림. 네, 다 됐네요. 똑같이 X라인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수평선 하나, 수직선 하나,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33.6, 다시 서클 반지름 38.4. 근데 문제는 여기 사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이걸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자, 길이는 뭐 한 40, 50 정도 주면 되겠네요. 50만큼 62도 방향.
맞습니까? 여기가 28도죠. 여기가 28도고 수직이 90도죠. 나머지 여기가 62도. 즉 이 선은 62도 방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 극좌표 또는 X라인 앵글 62도 그리고 가운데 꼭 클릭하면 됩니다. 자, 어떤 거 쓰시겠습니까? 편하신 대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6.4 옵셋 6.4 이렇게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네요.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되겠네요. 이런 모양인 거죠. 근데 여기도 적당히 이렇게 끊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옵셋 45 여기서부터 이 아래로 45mm 내려갔습니다. 바닥 부분의 중심선이에요. 그 다음 옵셋 84mm 이렇게 84mm 바로 여기에 원이 들어갑니다. 반지름 5 반지름 5 다시 반지름 10 다시 또 반지름 10 이렇게 생겼네요. 라인 수평선이니까 교차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려도 돼요. 그 다음 옵셋 38 옵셋 4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을 맞추고 트림 자, 이렇게 생겼죠. 확대합니다.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2.4 트림으로 자르고 다시 서클 TTR 접하고 2.4 트림으로 잘라내면 자, 바닥 모양은 일단 됐죠. 자, 여기도 뭐 옵셋 5mm 적당히 키워놓고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요. 자, 지우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가 47도예요.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인 교차점 클릭하고 길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47도 방향으로 옵셋 10mm 이러면 딱 접하는 원이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라인 시작점을 탄젠트에서 시작합니다. 클릭하고 골뱅이 100만큼 47도 방향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쓰는 방법 X라인 앵글 47도 옵셋 10만큼 그럼 됐나요? 자, 하나 또 있죠. 133도네요. X라인 앵글 133도 옵셋 10mm 자, 그러면 기본 모양은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선이 이 위쪽으로 106 옵셋 합니다. 이 선이 106 갑니다. 이렇게 여기 있네요. 자, 옵셋 71. 자, 여기까지네요. 선 연장하기. 자, 이러면 기본값은 됐습니다. 다시 옵셋 10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의 모양 정리하고,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여기는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그리면 됩니다. 트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차점에서 수직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X라인 앵글 마이너스 10도, 옵셋 10mm, X라인 앵글 190도, 교차점 클릭, 옵셋 10mm, 옵셋 45mm,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거죠. 다시 트림. 자, 이 위에서는 지워도 되겠고요.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0.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면 되겠죠. 서클 TTR 트림으로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됐네요. 적당히 선들을 조절한 다음에 트림으로 싹 선 정리하면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